자, 그래서 이제 경공매를 두 개 다 빼야 된다. 하나만 빼면 된다. 두 개 다 빼야 되겠죠. 비교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법원 경매하고 우리 온비드 공매하고 이 비교 분석이 한 6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오늘 현재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옛날에 있는 거를 다시 한 3분의 1 더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정리해서 오늘 진짜 따끈따끈한 이 신작품입니다. 아마 64개 분류한 거는 대한민국에 4밖에 없을 겁니다. 경매하고 공매를 좌우로 다 분류한 건. 왜냐 그러면은 원장님이 석사 논문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박사 논문, 이게 MPL이고, 석사 논문에 이제 경매 공매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죠? 이런 걸 논문을 썼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그죠? 책을 보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 뒤죽박죽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경매는 요렇고, 공매는 요렇고, 딱 배웁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한번 전화 왔어요. 원장님, 변호사 전화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느냐? 원장님, 공매에 요거 어디 가면은 법률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국세징수법 61조부터 87조 보세요. 알겠죠? 변호사 잘 몰라요. 공매 말은 들었는데 경매? 경매는 대강 압니다. 민사집행법, 그죠? 민사집행법. 요 정도는 민사집행법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78조부터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새끼 민사집행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럼 요거는 46조부터 82조. 자, 그 다음에 예규 있어요. 예규. 예규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해가지고 요거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예규이죠. 예규. 그럼 요거 가서 해야 되고, 딴 데 가면은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밑에 써놨죠. 제가 대법원에 가서 예로 판례는 요거고, 아까 법령이죠. 우리는 민사집행법. 자, 법령 요 누르면 되고요. 예규는 오른쪽에 있네. 예규 규칙 예규 쓸려 있죠. 그럼 여기에 요거를 들어가서 요거를 물어봐야 3번 요거를 물어봐야 답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딴 데 가면 안 줘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가나 그럼 거기 가서, 자, 여기 종합법률정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부동산 등의 경매 절차 처리 지침 하면은 예규, 기한 예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한번 봅니다. 법령이 나오면은 주로 일단 요거 가면 좋긴 좋아요. 대법원 다 인데 가서 뭐 한다고요? 대법원을 칩니다. 대법원을 치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메뉴가. 그러면은, 자, 다시요. 이게 이제 영어가 나왔으니까. 대법원 칩니다. 대법원을 딱 치면은 인터넷 등기소, 요거는 이제 등기부 발급할 때고요. 자, 여기 있네. 요거는 경매, 우리 온비드 구독션 있죠. 구독션. 온비드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요거는 온비드하고, 요 반대말이 온비드입니다. 온비드. 자, 그 다음에 요 있네. 대법원 종합법률. 요거 가야 됩니다. 요 가면은 이제 아까 법령 예규가 나옵니다. 알겠죠? 예규 판례가 다 나옵니다. 자, 요거 가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꼭 눌렸습니다. 눌리면은 요 화면이 올 겁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가서, 자, 법령 눌려가지고, 경매는 아까 법이 뭡니까? 민사집행법 치면 됩니다. 그죠? 집행법 쳐가지고 검색하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럼 여기서 쭉 1조부터 보면 돼요. 다 보지 마시고, 몇 조부터 본다, 아까 본다 했죠까지네. 78조.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78조 집에서 요 봅니다. 78조부터 살살 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럼 강제경매 신청은 어떻게 되고, 첨부 서류는 뭐고, 집행관 이 나오고요. 경매 개시 배당 요구가 나오고, 현황조사 집행관 하세요. 막 나옵니다. 자, 됐죠? 보시면 되고. 자, 공매는 아까 물어봤어. 변호사가. 공매는 아까 법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응? 뭐라요? 국세징수법. 이래 했어요. 국세징수법. 자, 이래가지고, 아까 몇 조 했습니까? 61조. 그럼 61조부터 집에서 여러분 마찬가지. 창과 압류부터 보면 되겠어. 다른 걸 필요 없고요. 61조부터 쭉 이렇게 보십니다. 그죠? 보면서, 창과 압류도 좀 어렵다. 그죠? 이게는, 자, 그럼 조금 바꿉니다. 64조. 자, 64조로 바꿉니다. 61조 하지 마시고, 64조. 4조부터
매각방법, 공매, 수익이야, 그 다음에 매각 예정 가격의 결정, 해낭조사세요. 해낭조사에 공매제에서 해낭조사하래요.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에 이걸 신설했어요. 이거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쭉 놉니다. 몇 조까지요? 87조까지. 87조까지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공매 조항은 몇 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87조까지. 재공매까지 했네. 그러면 88조, 요거도, 이게 틀렸네. 잠깐만요. 자, 요까지. 93조까지 하시면 되겠다. 93조까지. 자, 좀 바꿉니다. 이게 좀 멋이 됐노? 자, 64조부터 93조를 바꿉니다. 요게 64조부터 93조까지 보시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그런데 이래 보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등의 경매 절차 처리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럼 요거도 아까 대법원에 있죠? 대법원 여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누르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누르면은 그냥 글 써갖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애를 먹여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안 나오죠 이게. 이게 안 나오잖아. 지금 검색이 없다고 제가 법령에 넣었거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 예규 선례라고 오른쪽에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꼭 눌러가지고 요거를 넣어줬더니 나옵니다. 이게. 그럼 요게 이제 나와요. 자, 나오죠? 이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집행관이 어떻게 해라, 뭐 20%고 짜고 뭐 보면은 요거는 전부 다 봐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아주 세세하게 매각 물권 명시서를 작성하고 비치해 주세요. 그죠? 일주일 전부터 작성해서 사법보좌관은 요거를 법원에 경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계도 하고 뭐 입찰표를 비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치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비치를 하라 말아라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아주 보시면은 중요한 게 많아요.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50몇 조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법원에 갔더니요 53조를 보니까 제가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와서 경매 기록을 열람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인도명 신청을 하고 복사하겠다고 갔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낙찰자입니다 했더니 낙찰자는 기록 열람 복사가 안 되는 이거 안 된대요. 낙찰자는. 그래서 답답해서 자 53조 봅니다.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기록에 대한 53조 보니까 열람 복사할 수 있는 다음과 같다 해놨죠. 자, 그럼 요 보면은 이 파산간제인 요거 놔두고요. 요 놔두고 2번 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가 차순위 매신고. 자, 1등 했으면 뭡니까? 최고가 매신고이죠. 1등하고 10% 딱 냈으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최고가 매신고가 됩니다. 1등 된 사람. 자, 이 사람은 열람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열람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막 폐주락 하다가 놔주세요. 내가 차원지방법원장한테 말씀드릴까? 이래 하려고 하다 놔두는데, 그래서 내가 경남대학원에 민사집행법 지도교수인데 이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계장님이 쫓아오더니 아이고 잠깐만 기록 보여드리라고 저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태가 있죠 지금. 자, 낙찰하고 10% 낸 사람은 경매 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항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규칙 예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아까 뭡니까? 이게 이 제목이 요거 많이 쓰입니다. 요거 많이 써요. 그럼 요거는 아까 대법원에 가야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어디 간다고요? 대법원에 가서 제일 오른쪽에 여기서 눌려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딴 데 가면 안 나와요. 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법령을 검색을 하다.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도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자, 예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 있죠? 여기서 다운받습니다. 루엠비. 자, 제가 경남대학교 법학과에 부동산법 전공을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옆에 여성 변호사가 있었어요. 오건영 변호사님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고 같은 학생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니, 옥에서 사는 교수님이 뭐 이야기하다가
뭐 법령 예로 농지법 24조 이라면은 바로 5초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소? 이랬더니 로엔비를 깐대요. 그래서 로엔비를 보니까 홈페이지 유료 사이트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법령 찾고 하는 거는 공짜예요. 아시죠? 이게 유료 사이트인데 아주 변호사들이 전부 다 보는 유료 사이트가 로엔비입니다. 로엔비. 아주 뭐 한 달에 한 8, 9만원 주고 보시는데, 여기에 로엔비를 깔면은 바로 돼요. 바로. 그래서 쉬는 시간에 로엔비를 깝니다.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로, 여기에 민사집행법, 아까 있죠? 그냥 조항에 놓으면은 법령에 찾기가 제일 쉬워요. 5초 만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엔비를 깔면은. 자, 이거 깔아보세요. 로엔비. 할 수 있겠죠? 자, 압니다. 로엔비. 자, 그 다음 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봅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경매 공고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공고를 해요. 공매도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기입등기. 등기부 등본에 건전항권 설정하고, 우리 경매되는 거는 보통 뭐가 기입되죠? 임의경매. 판결문 가는 거는, 여러 가압류하고 판결을 받아서 경매하는 거는 강제경매. 자, 됐죠? 여기에 보통 경매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임의경매가 한 80%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경매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판결문 받아 하는 것이 한 20%를 봅니다. 그래서 은행이 더 많다. 임의경매가. 임의경매 많습니다. 자, 그럼 공매는 어쩌느냐? 공매는 아까 봤죠? 세무서가 압류를 하고 등기부에 아까 뭐 있었습니까? 공매 공고가 보이죠? 공매 공고. 이게 예로 등기부에 두 개 붙는 게 있어요.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더라 이러면은 세입자는 여기만 배당 요구하면 됩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두 군데다, 두 군데다. 아까 얘기했죠? 싼데 사람들이 잔금 넣어비죠. 그럼 거기에 신고 안 하면은 또 낙동을 오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등기부 등본에 각 구에 임의경매, 공매공고 보이면은 두 군데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는 배당이라는데, 공매는 배당, 그거 배분 크더라고요. 배분 요구를 해야 된다. 배분 요구. 경매는 배당 요구, 공매는 배분 요구.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임차인들, 여러 임금 채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꼭 두 군데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그럼 공매는, 우리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 그 책자를 보니까요. 이렇게 압류를 쓰고 그 다음에 공매 공고를 기록하라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3-1 해가지고 그죠? 3이고 3-1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문하고 매각 허가 결정문 이것들은 매수 희망자가 볼 수 없고요. 법원에서 보관 중이고, 오직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는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집행관이 작성한 뭐요? 현황조사 보고서. 경매되면 바로 작성하죠. 그럼 요때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언급이 안 되면은 점유를 안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탁 언급이 잘 돼. 유치권 신고한 사람. 자, 그 다음에 경매가 땡 떨어지면 또 뭐가 합니까? 감정평가서 쫓아가죠. 감정하죠. 아, 저기 3억짜리입니다. 이렇게 감정합니다.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막 배당요구를 했어요. 그럼 그런 걸 전부 다 종합해서 요거 감정평가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종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뭡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다. 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원장님, 수강 신청을 하고 이랍니다. 학원 수강 좀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습니까? 조금 투자 자금이 좀 갖고 있으면 걔네 큰일 났대요. 돈이 없대요. 얼마 있습니까? 그냥 돈 1,000만 밖에 없대요. 자,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저 북면에 땅 사러 가면은, 창구 북면에 땅 사러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아이고 돈 많이 가왔답니까? 집에 가라 갑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경매는 1,000만 갖고도 낙찰받을 게 많습니다. 1,000, 2,000, 3,000만 원. 그게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막 1, 2, 3천만 낙찰받을 겁니다. 3분의 1 정도는. 공매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재미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소액 투자하는 거. 자, 요거는 농지를 몇 평입니까? 농지. 32평인데, 그죠? 곱하기 0.306, 그죠? 306 하니까, 32평입니다. 밭전인데 4,700을 받습니다. 요거, 땅 요거입니다. 요거 32평.
받아가지고 2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커피점은. 그럼 농지도 여러분들이, 이 바닷가입니다. 이 앞에 바닷가예요. 바다가 잘 보이는. 자, 한번 보시다. 15에 370.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창원시 하포구의 농지가 32평이다. 32평이다. 자, 1차에서 1600인데 22명이 붙었어요. 4700. 그러면 32평이면은 농지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지는 않고, 요 보면요. 이런 농지입니다. 이제 원래는, 커피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각형 쭉 되는 이런 땅입니다. 요 앞에 바다가 보이죠? 자, 이런 땅인데, 여기 이제, 이입니다. 요거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냥 볼까요?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우리 창원에 오시면은, 해양 드라마 세트장 있죠? 김수로왕. 그럼 거기 가기 전에 보면은, 주차장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기에 큰 집이 있네요. 큰 집이 있고 한데, 요 주차장이 있어요. 있고, 또 오른쪽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이 주차장은 지 거죠? 완전 공짜 아닙니까? 국가세 난 거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32평인데, 자,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이 돼가지고요. 여기 로드뷰를 보면은 커피점 들어가죠. 커피점이. 딸, 뽀드레 이래가지고, 커피 들어가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이게, 자, 이 30평이었어요. 30평이면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건폐율이 40%입니다. 그러면 1층에 몇 평 됩니까? 12평. 그럼 2층은 건폐율이 80%예요. 용적률은 80%. 용적률은 80%고 건폐율은 40%고. 그럼 뭐 1층에 12평이면 2층에도 12평이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12평, 여기 1층에 12평이고 여기 12평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자, 이렇습니다. 용도에 보니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 그럼 이럴 때는 요거를 꼽혀치면은 여기 형님 되니까 구역이 형님이 됩니다. 그러면 수산 보호구역이니까 왕복 2차선 도로 좋고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금액이. 그럼 요거는 보니까 경매로 했네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보니까 7분을 산 사람이, 그죠? 7분을 샀다면 김추자가 사가지고 경매를 넣는데, 집을 산 건 얼마나 크니까 140만 샀어요. 옛날에 지분할 때 140만 주고 사갖고 지가 이제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경매를 쫙 넣어주니까 이게 이제 팔렸습니다. 그러면 140만 주고 4,700 팔렸으니까 거의 700만원 배당되겠네. 7분의 1이니까. 그럼 뭐 140만원 주고 낙찰 받아가지고 700만원 배당받으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자, 조금간 금액이 작아도 이렇게 해서 2층 커피점을 멋있게 만들 수 있더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농지 32평 낙찰받고 2층 멋진 커피점을 건축해서 실업자를 탈출했다. 그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 보니까 커피점을 할 수 있더라.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배워보고요. 그럼 이는 경매고 공매봅니다. 공매에 어떤 분이 온비더 이용수기, 지금은 한용수기로 바뀌었는데, 그거 보니까요, 낙찰자 수기를 보니까 이걸 해놨어요. 나는요, 2200에 1등 해가지고요, 1등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분은 이렇게 만들었대요. 2200의 농지를. 자, 한번 봅니다. 2200에 3명이 붙어서나 1600짜리를 이쯤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그죠? 잘생겼습니다. 빨간 거.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찾아봤어요. 요거더라고, 요거. 2010, 그죠? 2010 마이너스 090, 290 마이너스 0674. 자, 요거도 공매를 자꾸 하면은 찰 수 있어요. 대강 이야기 듣고, 나 포천에 밭전자 농지를 사가지고 커피점을 멋있게 만들었다, 이랬거든요. 2200에 사가지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이어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에 가서요, 이렇게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냥 누르면은 번호 넣고 안 놉니다. 진행인이 아니고 낙찰된 거죠. 자, 이거 노네. 자, 이분은 공매에서 2200 주고 농지를 하나 샀다면, 농지를 하나 사가지고
요거를 낙찰받았대요. 이게 옛날에는 주로 이렇습니다. 가보면 풀이 잔뜩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자지도를 꼭 눌러가지고 봅니다. 예, 그럼 스카이뷰를 봅니다. 봐가지고 쭉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땅입니다. 이 땅. 원래는 이 상거리 맞죠? T자형 상거리인데 여기가 급이생이죠. 이게 이제 20 뭐 몇 평짜리 얘기입니다. 이거. 요거를 로드뷰죠. 로드뷰. 꼭 누가 보니까 지금 요거다. 요거. 잘 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매의 금액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공매 검색 가서, 그죠? 리셋 해가지고 공매 검색 가서, 저런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토지, 그죠? 토지하고 밭전자, 전답 가수는 따로 있네요. 전이 어디 앞에는? 여기 있네. 있죠? 검색. 누리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밭전이, 자, 요 임대도 많이 나오네. 임대는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그죠? 그죠? 50만원 주고 낙찰 받아서 농전부를 만든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5년 동안 농전부를 걸고 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 임대가 나오니까 매각해갖고 눌립니다. 매각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밭전자에 전국에 491억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밭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5천만원짜리 7천만 쭉 있는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서 여러분 돈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절감률이 예로 30% 떨어진 밭전자를 또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497개에서 56개 막 줄어졌네. 그죠? 30% 떨어진 거. 그럼 이런 걸 잘 보시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생긴 거, 잘생긴 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로가 없으면은 낙찰받지 마세요. 제가 항시하게 하는 겁니다. 도로가 없다. 그럼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대전제가. 왜냐, 그러면은, 자, 이건 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전자지도 눌려서, 스카이뷰를 눌러서 봅니다. 도로가 있다, 없다, 지금? 좀 애매하죠? 자, 그럴 때 전자지도도 있어요. 한번 돌립니다. 오른쪽 거 눌려가지고 또 이렇게 봐도 도로가 지금 없죠? 그러면은, 고마, 지나가는 겁니다. 가고지는. 이게 땅이, 열이 붙으면 딱 좋겠죠? 그죠? 한칸 진입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하고 또 되게 또 뭐 사들라야 되고 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공매는 많이 있으니까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만 가급적이면은 넘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좋은 게, 막. 제가 볼 때는, 자, 이것도 좀 그렇죠? 자, 이것도 뭐이 하나 빠졌죠? 노란 거하고 빨간 거 떨어집죠? 그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데, 예로 들면은, 이제, 떨어졌지만은, 등집을 한번 띄보니까, 이게 나라 거더라. 나라 거더라.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사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도로하고, 이게 도로라 하면은, 요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붙어 있는 것들이 나라가 많습니다. 거의 세 개 중에 하나는 나락입니다. 그러면 맹지락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놈들은 등기부를 549번지를 안 띄봐서 얘는 그냥 맹지락하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럼 나는 등기부를 700원 주고 딱 띄보고, 합청, 여기 어디고, 이거. 영천시, 뭐, 그죠? 경상북도, 안 그러면 뭐 국가, 뭐, 딱 하면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알겠죠? 등기부 한번 띄보세요. 좀 애매한 거는. 자, 그래 보면 되고요. 나라가 있으면은 도로 점용 허가 받고 국어 점용 허가 받고 얼마든지 건축이 다 됩니다.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팔기도 좋아요. 맹지 아닙니다. 그 도로 점용 허가 한 1년에 한 3만 원 주면은 그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래 비면은 안 팔릴 것도 나는 이제 절반이 막 떨어집니다. 맹지라서 그죠? 한 30을 샀는데 나라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막 100% 사겠대요. 30% 아니고, 그런 게 맞습니다. 등기부를 꼭 한번 띄보세요. 애매한 거는. 바로 하나 저것만 딱 제끼면 되겠다 싶으면 띄보세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는 나락입니다. 그럼 그것도 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래 보면요. 자, 그래서, 잔잔한 거, 이런 거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했습니다. 포천에 있는 20 몇 평짜리도, 그죠? 24평짜리도 이렇게 자기가 실업자 탈출하고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그럼 바닷가에 있는
32평짜리 조그만 농지지만은 이렇게 커피점을 만들어서 정말 손님이 주차장도 있고 너무 좋죠, 그죠? 이런 거를 자꾸 보면은 늘어요. 보면은 자꾸 보면 늡니다. 자꾸 보면은 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토지 면적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자꾸 보면서 검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보시면 됩니다. 강의 중. 자,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5번. 경공매 검색 사이트는 이제 원래는 무료가 있어요. 무료. 법원에 대법원 아까 들어갔다 그죠? 법원 경매 정보가 공짜입니다. 이게 무료. 그 다음에 우리 온비더 공매는 온비더 가서 본다. 그죠? 온비더 가서 무료입니다. 두 개 다. 그런데 이게 무료다 보니까 좀 보기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로 유료 사이트를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죠? 요 갔다가 주로 어디 갑니까? 지금 굿옵션 보고 있죠? 굿옵션하고 지속션 이제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온비더는 또 굿옵션, 지속션 보면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대대부도 같이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6번 봅니다. 대행기간은 우리 법원 거는 전국 각 법원에서 합니다. 60개 지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세무서 구청에서 체납됐다 하면은 자산관리공사가 영어로 캄코입니다. 캄코에서 온비드에서 하더라. 그죠? 하는데 그게 또 중요한 거는 기타 일반 재산 해가지고요. 관공서, 은행, 기업체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도 같이 캠코에서 온비드 하고 있습니다. 예로 공무원 영관리공단의 사택이 50개가 나이가 먹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온비드 하는 겁니다. 자, 은행의 지임장들이 은행 지임이 막 줄죠. 줄니까 옛날에 은행에 사놨던 아파트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디서 파느냐? 그럼 은행에서 은행 직원 주느냐?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온비드 가야 돼. 그래야 투명하거든요. 경쟁을 붙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은행에 지임자 사택을 막 부행장님 하나 가져가 있어. 사무님 하나 가져가 있어. 저 부장도 하나 가져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이가 앞이 뭐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 은행이고 큰 기업 최고인데 전부 다 온비드를 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를 안 걸립니다. 야, 너가 친척이가, 너가 사이라고 중개가, 안 된다. 뒤에 시비 걸리거든요. 특히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비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송달. 이 경매를 신청해보면 제일 문제가 송달입니다. 송달. 이게 이제 예로, 송달이 뭡니까? 자, 이 아파트 담보를 잡아놨는데, 빚이 아파트는 5억짜리인데 빚이 한 20억 돼요. 그 채무자가 캄보디아 토기 뺐어요. 그럼 뭐 송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경매가 죽어도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아니고, 송달이 중요한데, 송달은, 여기 보면요. 대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공시송달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처음에 우편했어요. 경매계에서. 우편으로, 자, 경매합니다. 하고 했더니, 접수가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연락 옵니다. 그러면 다시, 특별 송달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집행관이 1년 가도 아파트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공시송달, 공시송달이 있죠. 대법원에. 자, 이런 겁니다. 대법원에 공시송달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채무자한테 송달할 수는 법원에 보관 중에 법원에 어서 가져가세요. 경매국에 가져가세요.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도 14일 지내비면은 경과하면은 오케이 통과된 걸 봅니다. 송달이 된 거로. 그래서 경매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송달을 한다, 그죠? 송달. 그럼 대법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나름대로 송달을 하는데, 이 송달이, 조금, 그래요.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절차가. 그래서 송달이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결문가 있다. 그죠? 경매를 넣어야 되겠는데, 송달이 안 되면은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거친다. 우편 송달, 보통 송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송달. 이것도 안 되더라. 그러면은, 아유, 사법보좌관님, 공시 송달 좀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고, 알았다. 보면 이렇게. 대법원이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끝내줍니다. 송달된 거로.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한 2, 3개월 좀 늦어지죠.
경매가 지체되고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더라 합니다. 자, 입찰은 이제 그 경매 법정사입니다. 이게 경매 법정에서 보통 아침 10시에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설명하고 11시 10분까지 투입해라. 자, 그거는 내용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런 거를 입찰 있죠? 이런 거 이제 넣어가지고 10% 넣고 이라고 요거를 이어가지고 11시 10분까지 넣어라 이 말입니다. 부분에 11시 10분까지 넣어라. 자, 공매는 있잖아요. 공매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경매 법정이 없으니까 공매 법정이 없으니까 주로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수요일 5시까지 넣어라. 입찰해라. 수요일 5시까지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4,400원짜리를 나의 온비에 등록해놔야 돼. 해놔야 쉽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자, 전자입찰제. 우리 전자입찰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채택을 안 합니다. 인터넷 하면 되는데 요건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못하고 있어요. 독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일만.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야 됩니다. 경매법정에. 그죠? 공매는 지금 되죠. 공매는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하면은 이거는 범용입니다. 범용. 범용. 그죠? 범용 공인 등록. 연회비가 얼마죠? 범용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4,400원. 그죠? 4,400원. 연회비 4,4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미리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래야 예로 여기 보면은 이제 온비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요거죠.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의 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그죠? 그럼 잘 모르면은 이게 이제 이게 뭐 온비드 여기 하여튼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온비드 이용 설명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인증서 등록 안내 그런 게 있네. 그죠? 일반 회원 압류재산이 있네. 압류재산. 이렇게 해서 뭐 하려. 뭐, 이런 거는 젊은 학생들은 바로 합니다. 바로 뭐 한 5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압류재산에 이제, 회원가입하고, 그죠?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해라.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입찰 이용 안내 버럭했네. 다시 봅니다. 입찰 이용 안내. 온비드 가셔가지고, 온비드 가셔가지고, 입찰 이용 안내요. 그죠? 온비드 가셔가지고, 다시 봅니다. 자, 온비드 가서, 여기 있네. 입찰 이용 안내. 자, 요거 가셔가지고, 요거 가서,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입찰 인증서 등록 안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등록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경공매 검색 사이트는 구독션, 지적션. 그 다음에 뭐, 태인. 샀고, 뭐, 요런 데 스피드 옥션, 이런 데 있어요.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사이트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무료 사이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무료 사이트. 이 구독션도 경남 거는 1년 동안 봐도 17만 6천입니다. 1년 내내 봐도. 그러시면 됩니다. 되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무료 사이트는요, 자꾸 무료 사이트 복사하는데 내가 막 되게 뭘 하거든요. 거기에는 예상 배당표도 없어요. 얹고, 뭐 가등기가 말소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선순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짜 사이트 보지 마세요. 자, 그다음 공매도 구독션이나 지족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내용 해놔. 전세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게 그죠? 예로 다가구주택이니 단독이니 아파트니. 자, 그럴 때 집행관이 갑니다. 집행관이 동사무소 가서 뭡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고요. 또 세무서 갑니다. 가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을 발급받고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갑니다. 세무서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방문해서 우리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12번.
매각 물건 매개서 압류재산 공매매. 이거는 자 우리 경매에서는 매각 물건 매개서 공매는 뭡니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이거를 봐야 됩니다. 두 개를. 자, 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림동에 아파트가 인천에요. 인천의 송림동에 무엇이 아파트가 전용이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25.7평이니까 아마 34평짜리 아파트겠죠. 이 아파트가 나왔대. 싸네. 268배. 그 다음에 공매도 넣었어요. 공매도 이게. 경매도 1603호. 공매도 1603호. 나왔다, 그죠? 근데 공매는 지금 거의 반값에 떨어졌어요. 반값에 막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공매는 이게 등기부에 공매공고하고 번호,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요 번호 있죠? 2020. 여기 요 번호 연락 갔네. 그죠? 공매하고 있죠? 자,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경매에서는 이제 이게 뭐 취하가 됐다 크고, 공매에서는 본건은 주민등록을 잘 보고 대학령 임차인가 봐라 해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일단 경매부터 봅시다. 2020에 520804. 자, 2020에 520804.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검시하다 보니까 인천에 이 아파트 괜찮겠는데 크고 이제 봅니다. 보니까 인천에 전용이 25평이고 대지권도 11평이고 그죠? 아파트죠?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가 송림동에 막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1차가 8월 6일이에요. 8월 6일. 8월 6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주로 뭘 보죠? 임차인하고 등기부를 원장님이 보라 하던데, 자, 봅니다. 임차인하고 등기부를 보니까 1번 근저당을 먼저 샀습니다. 1번 근저당. 오른쪽에 말소에 등기해놨죠, 이게. 이거 잘 보시면서 봅니다. 이 날짜보다 앞선 사람이 샀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무슨 빠르죠? 빠르네. 2월달이니까 한 8개월 빨라요. 자, 미스터 박이 있대요. 그리고 쭉 이거 보니까, 여기 보기에는 뭐, 자, 이게 날짜가 좀 빠르죠? 빠르죠?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소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또 성이 갔노? 자, 일단은, 이게, 박씨가 있는데, 박씨가, 요거는 본게는 소유자는 박하늘이고, 임차인은 박원씨고, 이름 다르다죠? 그럼 조사해야 되겠죠? 동생인가? 뭔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놈을 확실히 조사하고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세가 1억이 딱 하면 1억을 물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가 부담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게 공매도 가면 없더라. 보니까, 공매도 가면 나왔어요. 요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 45%. 그죠? 자, 한번 봅니다. 그러면 2020-0487-001. 자, 봅니다. 복사해서 갖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는 어떻게 나와? 또, 공매는 또 많이 떨어졌어요.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는 공매는 안 돼. 대학력 임차인 벌써 써놨죠? 해놨고, 건물도 있고, 뭐,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이 좋아요.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자, 한번 봅시다. 문제 있는 거 없는가? 보는 방법은, 일본권의 건물은 예로 85, 그죠? 국민주택 규모죠. 제일 좋죠. 85제곱미터 접한 거, 근접한 거. 인천 세무서에서 이 압류가 됐구나. 그죠? 압류사이죠. 그래서 45% 떨어졌다. 그죠? 여기인데, 입찰은 연다고요? 8월 9일부터 한대요. 8월 9일 날 10시부터. 그럼 오늘이 8월 1일이죠? 응? 7월 29일이가. 그럼 아직 일주일 더 있어야 되죠? 그럼 자료가 없다, 지금. 자료 있네. 옛날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요거면 돼요, 요거. 그죠? 제3명체 봅니다. 근데 밑에 쭉 보면은, 대강 보면요. 뭐, 이상하게 있고, 뭐, 건조당이 있고, 뭐, 써놨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옛날에 뭡니까, 이거? 누가 1억이치 낙찰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죠? 낙찰했다 포기했다 말하면 지금 이야기는. 이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찰했다가 옛날에 4월 15일에 누가 1억 2천에 1억 여기에 4월 15일에
4월 15일에 1억 2천에 낙찰받았다가 다시 놓았다는 지금 미납이 돼가지고. 그럼 뭐 문제 있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이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재산 명시를 꼭 눌렀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누가 작성한 게라고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답사해서 조사한 겁니다. 자, 인천 세무서에서 지분, 이건 대지권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건물에 요 지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건물에 85제곱미터. 34평짜리 아파트다. 배당 요구 종기는 작년 6월달이고 1603원. 자, 요건 됐고요.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니까 전입자가 뭐 2명 있다 그죠? 요 분하고 또 이분하고 둘이가 있는데 두 분을 방문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최이주 씨는 또 뭐고? 자, 일단은 미스터 박이 2019년 4월 25일 날 그죠? 전입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두 개 봅니다. 요거. 요 보니까 이분이 뭐 세입자라고 신고를 안 했죠? 자, 그 다음 배분 요거 보니까요. 일단 요걸 잘 외웁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먼저 외울게요. 외워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네 번째야. 하나, 둘, 셋, 네 번째냐. 여기에 2019년 4월 아까 날짜보다 빠른 거 요거 있죠, 요거. 건재당이 있죠, 건재당. 건재당이 빠르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넣고 일단 건재당이 빠른 게 있으면은 빠르고 전입이 됐다 그러면은 은행에 누가 건재당 이는 개인이네. 최삼순 씨가 2,500만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3,100 이자까지 도락하고 배분용을 했어요. 했는데 너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이주 씨는 또 어디잖아? 또 이상한 사람 하나 있네. 2016년 2월 17일. 2016년, 빠르네 또. 빠르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스터 박은 예로 행정하에다 엄딱했는데 최이주 씨가 빠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포기한 거는 아마 이 사람 때문 같아요. 이 사람이 빠르니까 가보니까 전시가 1억이라고 막 하더라. 보기에는 실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포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요 최이주 씨를 잘 또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거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내를 볼 때, 요것만 보면 된다. 요것도 봐야 된다. 요것도 봐야 되겠죠. 이거는 넣는데, 박씨는 넣는데, 최씨는 빠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사람도 따져봐야 됩니다. 혹시 동거인이 들어가 있으면 요것도 봐야 돼요. 요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전입일자 딱 두 개 다 봅니다. 보고 빠른 거를 찾아야 됩니다. 빠른 걸 찾아갖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재산 명세에도요, 여기 보면 쭉 가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빠르니까 일단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뭐 뒤에 뭐 부채 있는 거는, 이런 거 세무서 있는 건 상관없죠. 없고. 자, 이거 보면 본건은 점주자예요. 주민등록 등재사실하고 빠른 사람이 있으죠. 대항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사전 조사하고 입찰을. 그럼 아까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이분의 전시가 얼마인가. 아시겠죠? 따져가지고 들어야 된다.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송림도. 아까 했죠? 똑같은 거죠? 1603호. 똑같은 거네요. 근데 번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같은 거죠, 지금. 제가 붙여놓은 게, 요것하고 경매가 비슷하죠? 취하됐다, 나왔죠, 지금. 자, 그럼 경매를, 제가 보니까, 인천 동구, 요 17에 20에서, 자, 이거 어떻게 찾았나, 그러면요. 아까 이제 경매를 볼 때, 이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건물 등기부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경매 사건이 하나 보였어요. 예. 쭉 보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주말에 난 게 있어요. 주말에 난 거. 줄지 꺼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있죠, 이거. 최삼순 씨가 경매에 넣었다가 취하했다, 이 말이죠. 2017년도 경매 들어갔다가 3월 달에 취하가 됐다, 이 말이죠. 자, 요걸 한번 봅니다. 2017에 20243. 그럼 요걸 꼭 보셔야 돼, 있는 것도. 빨간 꺼난 것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2017에 20243. 2017에 20243 봅니다. 20243 봅니다. 자, 이리 보니까 요 사건에 보니까 그죠? 옛날에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그때 경매가 취하가 됐는데 그때 최 씨가 전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1억 2천이 있죠? 그죠? 확정일자 있고 이렇게 자기가 옛날 사건은 이제 어디고 누구죠? 최이주 씨가 아까 전에 전입 확정되어 있죠? 옛날에 배당 요구하고 1억 2천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못 받아나가는가 봐. 그럼 아까 전에 그러면 선순위가 아까 공매에서 아까 얼마 있다 봐야 됩니까 우리는? 1억 2천에서 봐야 됩니다. 그럼 1억 2천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기는 이제 그거까지 이제 검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니까 1억 1,700에 떨어진 데가 1억 2천이 때 말이죠. 그죠? 그럼 아까 이 사람은 여기에 낙찰했다 말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낙찰했다가 포기한 거는 뭡니까? 1억 2천 또 있죠? 그럼 2억 사셔야 돼 말이에요. 2억 사죠. 있으니까 선순위에 있으니까 대출된다 안 된다? 대출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도 2억 4천이니까 그럼 요번에 사면 되지 될까? 1억 2천이다. 그럼 요번에 여러분 1억 2천 맞다 보고 1억 2천을 안고 산다 보면은 요번에 이것도 1억 2천이죠? 1억 사면은 결국은 2억 4천인께는 이제 팔만 하죠? 그죠? 그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옛날에 죽은 등기라도 경매 같은 사건이 있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 보면은 쭉 넘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줄 끊었잖아요. 지금 줄 끊었고 요건 이제 취하돼 버리고 이게 줄 끊은 거는 취하됐죠. 요거는 이리 취하됐습니다. 요 9번은 취하가 됐어요. 취하됐다. 되고 지금 경매하는 거는 지금 요거죠. 이거는 옛날 사건이고 지금 경매하는 거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최근 전람회 보면은 요거죠. 여기 보면은 이건 옛날 거구나. 다시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옛날의 사건하고 1603호 똑같잖아 지금. 그러면 요거를 검토를 했나 안 했나 이거? 했네. 해보니까 아까 최씨가 1억 2천 있어요. 알겠죠? 동거인 비슷하게 돼가 1억 2천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요거 볼 때는 이거를 보고 있죠. 최근에 2020년 타경을 봅니다. 그럼 볼 때 등기부에 나타난 빨간 주말된 경매 사건 번호를 봅니다. 그럼 아까 이거 봤죠? 보니까 1억 2천 있었죠? 선순위죠. 공매에서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1억 2천을 안고 산다. 막 이제 알고 사면 됩니다. 1억 2천 정도.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 그죠? 써놨네. 선순위 전입자는 무슨 대학년 선순위 입장인가? 1억 2천 인수. 자, 이거는 맞다. 맞다. 봅니다. 인수가 맞다. 1억 2천. 자, 그래서 이제 1억 2천. 제가 뒤에 붙여놨네. 그죠? 최이주 씨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박원식 씨하고 있는데, 박원식 씨는 별 문제가 막 부부 같네. 내가 본 게는. 부부 같죠? 부부 같는데, 최이주 씨가 1억 2천이 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항시, 경매, 공매, 매각무 명에서 압류재산 공인세 명세를 보면서 잘 검토하라. 자,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13번.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돼요. 한번 세무서 가서는 뭐합니까 또? 상가 건물 임대장서. 상가가 경매 오면은, 자, 보는데, 여러분은 이제, 경매 정보, 이런 거를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동사무소 갑니다. 프린트하면 들었고요. 그래서 경매 중인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2015에 102959 봅니다. 요 사건인데요. 2015에 102959. 자, 보세요.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가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낙찰 받았어요. 미납을 했어요. 왜 했느냐? 미납하면 2,940만원 10% 뛰었죠. 이 사람 뛰었습니다. 7억 2천짜리인데 지금 들어갔는데 한 명도 안 들어갔죠. 여보야 몇 명 들어온다? 네 번째. 1억
5천원 더 써도 혼자밖에 안 써요. 이상하다. 그 자기는 왜 뭐를 받느냐 하면요. 이거를 봤어요. 자, 우리 봤다, 그죠? 임차인이 임대차하고 등기부에서 1번 건전항보다 전입자가 빠르죠? 2015년도고 2012년도고 배당료 아니죠? 5억이 인수죠? 근데 이 사람이 퇴거하면 어딥니까? 퇴거하면 만약에 퇴거했다, 퇴거.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대 열람 내역서를 눌렸어요. 눌리보니까 있다, 없다, 지금? 없죠? 그래서, 와, 미국에 갔구나. 딴 데 새 아파트 이사를 갔겠구나. 이 사람은 공부를 못 배웠네. 대학령 하려고 하면 전입신고를 붙들어 매야 되는데, 꼭 유지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버렸네. 이게 오판한 겁니다, 오판. 오판한 거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대학원에 강의를 할 때, 이게, 이때 이만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한 5억 정도 버리겠죠. 7억 얼마짜리 게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갔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요거 번지 좀 떼주세요. 이랬더니, 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틀린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요거는 주소가 뭡니까, 지금? 구주소는 없다, 되어 있죠. 남산타운 아파트, 신당동 804,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새 주소를 띄니까 중구 다산로 남산타운 아파트 하니까 이 전입자 나와요. 신시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구주소, 신주소 두 개를 다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신주소 하는 게 맞아요. 원래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구주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보고 아까 그 사람은 아까 띄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거를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답을 줬잖아요. 벌써 구독선에서 벌써 이렇게 답을 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매학면세에서도 여기가 신민철씨가 있습니다. 그죠? 있다 이 말이죠. 있고 5억입니다. 전입신고는 조사할 때, 그죠? 조사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날짜보다도 1번 설정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다 하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그래서 경매를 대강 배우면은 요런 일이 납니다. 요거를 보고 흥분한 거예요. 요거를 보고, 야, 하느님이 나를 도우는구나. 그죠? 야, 퇴근했겠구나 했습니다. 진짜 퇴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주소만 뛸 게 아니고 또 뭐 뛴다고요? 신주소 잘 떼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하나 더. 과천에 빌라가 나왔어요. 빌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주건축물 제3동 2층1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수학생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게 8억짜리가 2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지부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전입세대를 이제 발급을 제가 해보라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있다, 없다, 이게도. 없다 해놨죠. 없다 했는데, 잘 찾아보니까, 요거는 또 뭐 했습니까, 지금? 신주소 맞아요. 맞는데, 끝번지가 3동 2층 1호는 없습니다 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뭡니까? 재산 명시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3동 2층 1호 맞죠? 그러면 전입자가 없으면은, 8억짜리 2억에 사면은 2억 사면 땡 남는 거죠? 아니, 한 5억 정도 전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요거를 본 사람은 없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없다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띄보니까 3동 1호 하니까 또 있어요. 자, 뭐가 틀립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가 틀리죠?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3동 2층 1호고, 요거는 없고, 한 사람은 3동 1호고, 요거는 있고. 그럼 왜 이렇게 틀릴까? 제가 원인을 보니까 이래요.
자, 원인을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그 건축물 대량을 안 띄서 그런데 건축물 대량을 띄보니까 건축물 대량을 띄보니까 2층 1층 그걸 빼야 되겠더라고. 그게 빠지는 게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매죠. 낙찰 빼놓잖아. 자, 봅니다. 이 공매인데 3동 2층 1호.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동 2층 1호. 자, 이래가지고 이제 과천에 전입 세대 열람을 재산 명세를 보니까요. 재산 명세도 3동 2층 1호죠. 3동 2층 1호.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주건축물 3동 2층 1호. 자, 이렇게 띄러 가죠. 이게 틀렸습니다. 건축물 대량에는 이게 없어요. 이렇게 딱 띄니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건축물 대량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다를 때는 뭐가 기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건축물 대량이 기준입니다. 건축물 대량이 나와야 등기부가 되는 거죠. 그죠? 먼저 건축물 대량이 나와야 되죠. 나오고 등기부 되니까 건축물 집합 건물도 건축물 관리 대량을 띄고 거기다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요거 믿고 들어가다가는. 알겠어요? 꼭 입찰하는 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의 주소를 정확하게 번지를 찾아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틀린 게 딱 요겁니다. 층을 1층 넣은가 안 넣은가 그거 틀려버렸어요. 안 넣었을 때는 뭡니까? 2층을 넣으니까 없다겠죠? 여기 2층 넣으니까 3동 2층 1호. 자, 그 다음에 3동 1호 하니까 나왔어요. 양반이 5억짜리입니다. 이 사람이 공시가 나왔어요. 3동 1호. 예. 못 넣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재산 명세에 답을 줬거든요. 자, 봅니다. 재산 명세에 건물이 있는데 관련동에 3동 2층 1호인데 여기서 쭉 해놨습니다. 뭐 해가지고 뭐 홍대정씨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신고된 내역은 없는데 여기다가 뭐 써놨어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대항력 있는 전입세대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에 책임하에서 매수자 책임하에서 입찰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가능합니다. 없으면 조심 안 하겠어요. 했는데 네가 조심 안 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10% 내둬라 그거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잔금을 넣으면 됩니까? 또 더 큰일이죠. 5억을 알고 사면 되는데 예로 내한테 전화 올 때는 이게 8억짜리가요. 8억짜리가 이때 전화 왔어요. 한 5억쯤 될 때 전화 왔더라고. 얘는 낙찰 받는다고. 그래서 잠깐 이래가지고 전입세대를 다시 확인해라. 여기는 분명히 있다겠죠. 대항력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 나온대. 없대요. 그러면은 건축물 관리랑 띠봤나요? 안 띠봤대요. 안 띠봤대요. 그거 뭐 봤나 했더니 원장님 뭐 건물 등기부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데 요대로 였거든요. 요대로 넣으니까 안 나오더래. 그럼 아까 건축물이랑 띠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이래 하니까 또 나왔어요. 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본 게는 한 5억 된대. 5억.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강해라. 재수강. 자, 써놨죠. 막 써놨습니다. 홍대정씨가 뭐 들어왔는데 2억까지 떨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낙찰 받고 싶은데 3억 4천에 끝났고요. 요 입찰할 건데 내일 입찰할 마음이 급하네요. 이랬습니다. 지금 흥분한 거예요. 지금 전입자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하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고를 때 조심해야 되겠다.